나랑 똑같이 생겼네. 최고급 벤츠에서 내린 백만장자 회장 딸이 군고구마 파는 가난한 여고생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일주일만 서로 바뀌어서 살아볼래? 성공하면 1억 줄게. 절망에 빠진 여고생이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 두 소녀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8년 전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린이 계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희가 서류를 책상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을 거야. 결과에 따라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될 수도 있어. 어머니, 저는 정상이에요.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상인 애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겠어? 이미 예약도 잡아뒀으니까 각오해. 민서희가 냉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아린이 혼자 남은 방에서 책상 위에 가짜 의료 소견서와 입원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을 키웠다며 은혜를 베푼 듯 행동하던 계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린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담장이 감옥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고급 벤츠 안에서 아린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신호등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계모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낡은 군고구마 수레를 끌고 가는 여학생이 아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린이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 애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머리카락 색깔까지 똑같았습니다. 아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아가 무거운 수레를 끌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겨우 몇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내 3명이 갑자기 수아를 둘러쌌습니다. 키 큰 사내가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수아,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야? 오늘까지 500만 원 못 구해오면 할머니 요양원에서 쫓겨나는 거 알지? 다른 사내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수아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사흘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구해올게요. 사흘? 웃기지 마. 오늘 밤까지야. 세 번째 사내가 수아의 수레를 발로 찼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분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수아를 밀치고 갔습니다. 수아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급하게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아가씨,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여학생한테 가요. 빨리요. 아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린이 차에서 내려 수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어 아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아가 놀라며 뒤로 물러서다가
수레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랑 똑같이? 수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놀랐어. 정말 신기하네. 아린이 신기한 듯 수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 있어? 얘기 좀 할까? 수아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일단 따라와 봐. 좋은 제안이 있어. 아린이 수아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수아는 처음 와보는 특급 호텔의 화려함에 압도됐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정중한 직원들의 인사까지 VIP 라운지에서 아린이 자신의 학생증과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아가 통장 잔고를 보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50억? 이게 정말 진짜야. 나는 백아린이고 백그룹 회장 딸이야. 아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아린의 학생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백그룹 상속녀였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수아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와 나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 일주일 동안 서로 바뀌어서 살아보는 거 어때? 아린이 제안했습니다. 성공하면 너네 빚도 다 갚아주고 할머니 요양비도 내가 낼게. 거기에 1억 원 더. 수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1억 원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아린이 수아에게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계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 일주일 동안 피해 있고 싶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서로 생활을 바꿔보는 것뿐이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 수아의 핸드폰에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서 퇴원 통보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할머니를 내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린이 수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송금해 줄게. 어떻게 할 거야?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아린이 즉시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500만 원을 수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수아가 확인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욕실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말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까지 비슷했습니다. 아린이 수아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머리 길이만 맞추면 완벽해. 전문 헤어 디자이너를 불러서 두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일치시켰습니다. 아린이 수아에게 자신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어깨를 좀 더 펴고 걸어. 그리고 말할 때는 좀 더 당당하게. 계모 앞에서는 절대 기죽으면 안 돼.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수아가 따라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 수아가 아린에게 군고구마 굽는 법과 반찬 가게 운영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세게 하면 타버려요. 손님들은 대부분 가격을 깎으려고 해요. 너무 많이 깎아주면 안 돼요.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돌봐야 해? 약 드시는 시간만 지켜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착하셔서 어려울 거 없어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린이 수아의 낡은 패딩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해. 수아가 아린의 명품 정장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진짜 가족처럼 느껴져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전용 운전기사가 수아를 저택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택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아가 긴장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마치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곳곳에 CCTV까지. 수아가 현관에 들어서자 민서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희가 차가운 눈으로 수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수아가 아린이 가르쳐준 대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말투가 다르네. 그리고 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민서희가 수아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에 가서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아. 한편 아리는 지하철을 타고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지하철에서 아린이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아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옥탑방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수아 왔구나. 많이 춥지 않았어? 할머니가 아린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줬습니다. 아린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할머니의 거친 손에서 18년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저택의 호화로운 식당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은식기들이 반짝였습니다. 수아는 이런 호화로움을 꿈에서나 봤었습니다. 하녀 3명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수아 앞에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각종 과일과 빵, 그리고 따뜻한 수프까지. 민서희가 맞은편에 앉아 수아를 지켜봤습니다. 새우 비스크 수프야. 아린이 좋아하는 거잖아. 민서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수프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아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린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건 분명히 시험이었습니다. 수아가 재빨리 냅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수아가 냅킨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며 재빨리 수프를 옆 화분에 쏟았습니다. 민서희가 예리한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그냥 실수했어요. 수아가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옥탑방에서 아린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린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밥그릇을 수아의 패딩 안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따뜻해질 거야. 아린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값비싼 핸드크림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수아야? 어디 아프니? 할머니가 아린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했습니다. 아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린이 처음으로 군고구마 수레를 끌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무거운 수레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바퀴가 고장나서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끌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 곳곳에 작은 돌멩이들이 바퀴에 걸려 수레가 멈췄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왔을 때 아린의 손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얼마야?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한 개에 1,000원이요.
아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비싸네. 800원에 줘. 손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깎으려 했습니다. 아린이 당황했습니다. 백그룹 상속녀가 1,000원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해야 한다니. 그런데 아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린 것이 돈만 밝히네. 800원 싫으면 말고. 손님이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아린이 허탈한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수아가 매일 겪는 일이구나. 처음으로 돈 한 푼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저택에서는 수아가 그룹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임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마케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아는 이런 큰 회의실을 처음 봤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최신 설비, 그리고 고급 가죽 의자들,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가격을 20% 인상하는 게 어떨까요? 한 임원이 자신 있게 제안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임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아린은 회의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요? 한 임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1,000원도 아까워해요. 물가가 오르면 먼저 포기하는 게 우리 제품이에요.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100원 할인해도 고마워해요. 가격을 올리면 그분들은 더 이상 우리 제품을 살 수 없어요. 임원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관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가씨, 그런 분들은 저희 주요 고객이 아닙니다. 한 임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고객이에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민서희가 날카로운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아린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린이 고구마를 태워 먹였습니다. 불 조절에 서툰 탓에 고구마가 까맣게 탔습니다.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까맣게 탔잖아. 죄송해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린이 사과했습니다.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 돈 돌려줘. 아린이 1,000원을 돌려주며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해도 몇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신용카드 하나로 수백만 원을 썼는데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수아가 아린의 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방이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수백 벌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수아가 놀라 주변을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책상 밑, 침대 머리맡, 화장대 뒤까지 곳곳에 감시 카메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아린의 사진들과 행동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몇 시에 화장실 갔다, 몇 시에 잠들었다까지. 수아가 파일을 넘겨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린의 모든 생활이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완전한 통제였습니다. 아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밤늦게 수아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밖에서 자동으로 잠긴 것입니다. 수아가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도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하면 경보가 울릴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깜짝 놀라 침대에 누운 척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린의 약통을 조심스럽게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약통을 가방에 넣고 나가려 했습니다. 수아가 숨을 죽이며 아주머니가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간 후 수아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바뀐 약통을 찾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약품명을 입력하니 놀라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기억력을 나쁘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판단력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손을 떨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한편 아리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계란까지 아린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린이 라면을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사랑이 들어간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수아가 오늘은 말이 다르네. 평소엔 그냥 맛있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린이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민서희의 전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8년 전에 내가 처리한 일인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는 없겠지만 민서희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겠어. 수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서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머리카락을 구해서. 수아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얘기 같았습니다. 18년 전이면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린이 할머니의 방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롱 뒤에서 먼지 투성이인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 그냥 옛날 사진들이야. 할머니가 얼른 앨범을 받으려 했지만 아린이 먼저 펼쳤습니다. 똑같은 분홍색 옷을 입은 아기 2명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할머니 글씨로 수아와 아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린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 아기들이 누구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사진이야. 할머니가 앨범을 빼앗으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기들이 누구예요? 왜 제 이름이? 아린이 계속 물었습니다. 묻지 마라, 수아야. 알면 안 되는 일이야.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아린이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 아기들이 자신과 수아 같았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5째 날 오후 강도준이 예고 없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수아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도준을 맞이했습니다. 도준이 수아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린아, 오늘 컨디션이 좀 이상하네. 무슨 말이에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수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린이 유럽에서 공부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대답 안 해? 평소에 프랑스어 잘했잖아. 도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머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수아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럼 독일어는 어때? 도준이 다시 시험했습니다. 수아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도준이 피아노 앞으로 수아를 이끌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그럼 피아노나 쳐봐.
쇼팽 발라드 1번. 수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반을 보니 어지러웠습니다. 악보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수아가 핑계를 댔습니다. 도준이 수아의 손을 갑자기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과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뭐야? 언제 생긴 거지? 도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손을 빼려 했지만 도준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에 데인 자국이야. 어떻게 이런 상처가. 그때 민서희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서희가 의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이 급히 수아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 그냥 사소한 얘기였어요. 도준이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가짜 아린이었습니다. 민서희가 의심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준이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수아를 한 번 더 뚫어지게 봤습니다. 수아가 불안한 마음으로 도준을 배웅했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도준이 떠난 후 수아가 민서희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민서희가 중요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틈이었습니다. 수아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책상 아래쪽에 하나를 붙였습니다. 서가 뒤편에도 하나 더 숨겨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민서희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근처에도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아가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이어폰을 끼고 도청을 시작했습니다. 민서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18년 전에 내가 직접 처리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는 없어. 수아가 몸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겠어.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뭔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좋은 생각이네. 민서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구해서 검사해보자. 수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얘기가 확실했습니다. 한편 옥탑방에서 아린이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은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진 얘기 좀 더 해주세요. 할머니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찬찬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수아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위험해요? 그냥 사진인데. 아린이 계속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18년 전 겨울이었어. 눈이 엄청 내리던 밤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 나가보니까 바구니에 아기가 있더라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저예요? 아린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랑 함께 쪽지도 있었어.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절대 찾지 말라. 위험하다고 적혀 있었지.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글씨가 너무 급하게 쓴 것 같았어.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급해 보였어. 아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수아야. 그냥 너를 키우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아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한편 도준이 사무실에서 밤늦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아의 신상 정보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수아, 성문 고아원 출신, 현재 반찬가게 운영 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도준이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린의 최근 행동 변화 시점을 조사했습니다. 정확히 5일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성문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8년 전 겨울에 버려진 여자 아기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민서희가 수아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아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서희가 가위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베개 위에 떨어진 수아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비닐봉지에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유전자 검사센터에 직접 갔습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민서희가 직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짧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택에 경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경호원들이 정원을 순찰했습니다. 수아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민서희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민서희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 언제 나와? 내일 오후면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즉시 연락해. 1분도 늦지 말고. 민서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준이 수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고아원 생활과 할머니와의 관계까지 18년 전 성문 고아원 기록과 최근 아린의 이상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어. 도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다시 도청을 했습니다. 민서희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야. 그때는 완전히 처리해야지.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수아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민서희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99.9% 친자 확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수아가 정말로 백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민서희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희가 경호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번엔 흔적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처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로 보이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경호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준비됐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가 삼엄해졌습니다. 수아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경호원들이 정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것 같았습니다. 차량 2대가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급히 아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험해. 절대 오면 안 돼. 다음 날 새벽 6시 도준이 수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아가 긴장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준이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아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
이제 그만하죠. 도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준이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성문 고아원 출신, 할머니와 반찬가게 운영. 맞죠? 18년 전 겨울에 버려진 기록도 있어요. 도준이 고아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들켰네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인가요? 도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아린이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준이 수아의 말을 들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린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죠?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일주일만. 수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민서희가 더 문제예요. 민서희가 뭔가 이상해요. 아린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수아가 발견한 약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약이요? 도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력을 나쁘게 하는 약이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무서운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수아가 도청한 내용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18년 전 아이를 처리했다는 것, DNA 검사를 했다는 것까지. 도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8년 전 아이를 처리했다고요? 네. 그리고 저에 대한 DNA 검사도 했나 봐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린의 약물 투여, 수아의 출생 비밀, 민서희의 과거. 혹시 당신이 아린의... 도준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희가 경호원 10명과 함께 서재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역시 가짜였구나. 민서희가 차갑게 웃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지하실로 끌고 가. 경호원들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준아, 너는 빠져.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민서희가 손짓하며 경호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수아가 재빨리 서재 뒤쪽으로 뛰었습니다.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도준이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였습니다. 수아가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3층 높이의 발코니였습니다.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로프가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암벽 등반용 로프였습니다. 수아가 로프를 잡고 건물 벽면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발코니로 뛰어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수아는 이미 2층 높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땅에 착지하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정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정원에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수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절룩거리며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밑에 작은 배수구가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린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명 위험. 절대 오지 마. 하지만 아린은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저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첫 번째 문자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중형 바이크를 빌렸습니다.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수아가 배수구에서 기어 나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수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수아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호원들도 하나둘 달려왔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아린이 대형 소화기 4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입니다. 하얀 연기와 분말이 정원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시야가 1미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수아. 아린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렸습니다. 수아가 연기 속에서 손을 휘저으며 아린을 찾았습니다. 여기야. 두 사람의 손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아린이 수아의 팔을 끌며 숲으로 뛰었습니다. 두 자매가 EKM 떨어진 폐공장까지 숨 가쁘게 뛰었습니다. 수아가 다친 발목 때문에 절뚝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공장 안에 숨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아린이 수아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우리 진짜 자매인 것 같아.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아가 민서희의 전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8년 전 아이를 버렸다는 것, DNA 검사 결과까지. 아린도 할머니에게 들은 쌍둥이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18년 전 겨울밤에 버려진 갓난아기 이야기까지. 그럼 정말 두 사람이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18년 만에 만난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아린이 수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수아도 아린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용 헬기가 폐공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수아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린이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도준의 검은색 SUV가 폐공장 담벼락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빨리 타. 경찰이 오고 있어. 도준이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두 자매가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준이 급출발하며 폐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서희의 경호 차량 3대가 추격했습니다. 도준이 급커브를 돌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야 추격자들이 포기했습니다. 후진 거울로 확인하니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도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왜 도와주세요? 수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서희의 증거를 3년 동안 모았어요. 도준이 USB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약물 투여, 기록까지 다 있어요. 그럼 이걸로 민서희를. 아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네.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해독 치료 중이에요. 곧 의식을 되찾으실 거예요. 도준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반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도준의 안전가옥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펜션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수아가 노트북을 켜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아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서희가 시장 상인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증언을 모아야 해요. 수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룹에서 상권 개발한다며
얼마나 많은 상인들을 내쫓았는지 몰라요. 수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김 사장에게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이수아예요.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수아가 다정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름 민서희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의 나쁜 짓들을 폭로하려고 해요. 전화 너머에서 김 사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악독한 여자, 우리 상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시장 절반이 그 여자 때문에 문 닫았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김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아가 계속해서 다른 상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서희에게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제 철거, 임대료 폭등, 불법 개발까지 30여 명의 상인들이 증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도주는 검찰청 선배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검사님, 저 강도준입니다. 정말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도준이 신중하면서도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백구름 민서희의 대규모 경제 범죄 증거입니다. 횡령 규모만 수백억 원이고 아동 유기까지 있어요. 증거가 확실한가? 김 검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3년간 수집한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준비해 보겠네. 자료를 보내줘. 도준이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에서는 민서희가 주주들에게 연속으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민서희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 정말 목소리를 떨게 만들며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린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실종된 상태고요. 정신과 전문의들도 아린이의 상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민서희가 거짓말을 능숙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회사를 맡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주들이 민서희의 말을 믿고 동조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를 부탁드려야겠네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민서희가 속으로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린이 도준에게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금 최고의 독성학 전문의들이 치료하고 계세요. 도준이 희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혈액투석으로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실 겁니다. 정말요? 아빠가 깨어나신다고요?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교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수아도 옆에서 아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이는 거네요. 수아가 두 번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서희의 내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차장님, 저 이수아예요. 급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서실 박 차장은 민서희의 오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서희의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시죠? 수아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차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연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요. 박 차장이 긴 침묵 후에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다 드릴게요. 회계팀 과장과 법무팀 대리도 같은 방식으로 설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서희의 악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도준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KBS와 MBC에서 단독 보도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수아와 아린이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민서희 비리 의혹을 오늘 밤 9시 뉴스에 내보낸다고 해요. 내일 주주총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세 사람이 TV 앞에 모여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그룹 민서희 부회장의 대규모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 민서희의 사진이 대형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린과 수아가 서로 손을 잡고 TV를 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두 사람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도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린과 수아가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은 하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걸음걸이를 완전히 맞춰야 해. 하나, 둘, 하나, 둘. 두 사람이 발을 완벽하게 맞춰 걸었습니다. 손짓과 표정까지 일치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해. 수아가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민서희가 기절초풍할 거야. 아린이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주총회 당일 새벽 4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백 회장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도준이 급히 전화를 받고 두 자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겠대요. 정말요? 아린과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휠체어로 참석하신다고 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계획이 됐네요. 도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접 증언까지 있으면 민서희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새벽 6시 세 사람이 호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아와 아린이 완전히 동일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준비됐어? 아린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수아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시장 상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서희 물러가라.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자 상인들이 힘차게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00명의 주주들과 150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3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20여 대의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계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주주총회 중 하나였습니다. 민서희가 검은 샤넬 정장을 입고 단상에 우아하게 올랐습니다. 완벽한 화장과 헤어스타일로 슬픈 과부를 연기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쉰 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위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서희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시네요. 민서희가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흐느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린이도 충격으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아린이의 정신 상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민서희가 가짜 의료 진단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아린의 정신병 진단서와 치료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희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회장직을 승계하여 민서희가 승리의 선언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장 음향시설에서 귀청이 찢어질 듯한 하울링이 울렸습니다. 스피커에서 나는 소음에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동시에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10초간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조명이 다시 천천히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정면의 거대한 이중문이 마치 영화 속처럼 천천히 열렸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하얀색 생로랑 정장을 입은 두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수아와 아린이 나란히 우아한 걸음으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같은 헤어스타일, 같은 액세서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400명의 관중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똑같아. 쌍둥이야? 민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불가능해. 민서희가 중얼거리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아린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진짜 백아린입니다. 아린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민서희는 저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아린이 약병과 의료진 분석 결과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약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신경 억제제입니다. 민서희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경영권에서 배제하려 했어요. 주주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아가 아린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입니다. 18년 전 민서희에 의해 유기된 백 회장의 친딸이자 아린이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아가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18년 전 민서희의 음성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그 아이를 어디든 멀리 버려.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흔적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처리해.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민서희 목소리야? 믿을 수 없어. 두 번째 화면에는 10년간의 횡령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중장부, 비자금 계좌, 수백억 원의 돈 세탁 기록까지. 세 번째 화면에는 아린에게 투약한 약물의 구매 기록과 지시서가 나왔습니다. 민서희가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건 모두 조작된 가짜 증거야. 믿으면 안 돼. 저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회의장 여러 출입구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준이 이끄는 검찰 수사관 25명과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민서희 씨 횡령, 배임, 아동유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서희가 단상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무죄야. 하지만 수사관들이 차근차근 다가왔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조용히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탄 백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힘겹게 무대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수아와 아린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백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딸들, 정말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백 회장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지만 감격이 넘쳤습니다. 18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백 회장이 의료진의 도움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백그룹 회장 백인호입니다. 민서희와의 모든 혼인관계를 즉시 무효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를 법의 심판에 맡깁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두 딸, 백아린과 이수아를 백그룹의 공동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박수 소리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민서희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민서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두 자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수아와 아린이 차분하게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63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수아가 이사장 이수아라고 새겨진 금속 명패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아린도 회장 백아린 명패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언니. 백 회장이 휠체어에서 두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18년 동안 아빠가 몰라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수아가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첫날이었습니다. 아린이 가방에서 따뜻한 군고구마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자.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하나를 받았습니다. 좋아. 우리 진짜 자매가 된 걸 축하해. 두 사람이 군고구마를 들고 마주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 곳곳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의 끝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승리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그룹이 수아와 아린의 협력 아래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수아는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부문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아린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담당하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의 완벽한 호흡으로 회사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새로운 경영 철학에 만족해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됐네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 이사장님과 아린 부사장님 덕분이죠.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전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아가 침실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베개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움큼 정도의 머리카락이 베개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계속 이래. 수아가 걱정스럽게 머리카락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과 허벅지에 자주색 멍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언제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멍이 생길 만한 충격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진한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긴 소매 옷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린이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룹 창립 35주년 기념 자선갈라 디너였습니다. 재계 인사 800명과 해외 투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아가 화려한 골드 스팽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으로 가린 멍이 보였습니다. 행사장은 웅장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각국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메인 연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4m 높이의 연단에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눔과 상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아가 자신 있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기업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수아의 목소리에 힘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은 앞으로 갑자기 수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흐릿해졌습니다. 회의장의 조명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수아가 마이크를 놓치며 비틀거렸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고 연단 가장자리로 넘어갔습니다.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화려했던 골드 드레스가 쏟아지는 코피로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회의장이 비명과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의사 불러. 사람들이 수아 주위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린이 가장 먼저 달려와 수아를 안았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하지만 수아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구급대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들것에 옮기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속력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린과 백 회장, 도준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CT 촬영, MRI까지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2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의사가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15배를 넘었습니다. 혈소판은 정상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혈액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일 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종양내과 교수가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입니다.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아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혈병이요? 그게 무슨... 교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전적 소인의 어린 시절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거기에 최근 몇 개월간의 과로까지 더해져서 발병한 것 같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세포에 이상이 생긴 상태예요. 백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린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 골수를 사용해 주세요.
자매간에도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 부분 일치입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 반응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요. 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준이 밤낮 없이 전 세계 골수 은행을 검색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24시간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완전히 일치하는 기증자는 없었습니다. 희귀한 유전자 타입이라 어렵습니다. 각국 담당자들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수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무균실에 격리됐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식사도 거의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만 수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린이 전국의 유명 병원을 모두 다녔습니다. 서울대 병원부터 연세대 세브란스까지 제 모든 재산을 드릴게요. 언니를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적합한 기증자 없이는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였습니다. 수아가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해져서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겨우 써내렸습니다. 아리나, 언니로 태어나서 너를 만나 정말 행복했어. 우리 군고구마 수레도 잘 지켜줘. 할머니도 잘 돌봐주고. 아린이 편지를 읽고 병실 밖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가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언니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는 대신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칠 테니까. 아린이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 회장도 의료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딸을 살려주세요. 18년 만에 찾은 딸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의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아에게 생명 유지 장치가 하나둘 추가됐습니다. 산소 공급기, 심박 모니터, 링거 펌프까지 중환자실이 각종 기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모니터 소리가 24시간 계속됐습니다. 가족들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담당 교수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환자 상태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면회를 권합니다. 아린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반일치 골수 이식을 해주세요. 아린이 교수에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실패하면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요. 언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아린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수아의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경고음이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실로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폭우가 치던 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수아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분당 20회까지 떨어졌습니다. 뇌사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린이 응급실 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제발. 응급처치로 간신히 심박을 회복시킨 후 의료진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환자실 상담실에서 긴급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린이 무릎을 꿇으며 주치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반일치 골수 이식을 해주세요.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는 죽어요.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도 급히 소집됐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70%입니다. 의료진으로서는 권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아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36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아린이 법적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언니가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의료진이 마지못해 수술을 승인했습니다. 도준이 응급 헬기 3대를 동원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골수이식 권위자를 초청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전문의 팀도 불러왔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까지 합류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원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수술 전 일주일 동안 아린이 골수 증식 준비를 했습니다. 골수 증식 촉진제를 최대 용량으로 투여받았습니다. 온몸에 극심한 골통이 왔습니다. 근육 경련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 언니를 위해서. 아린이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마지막 날 수아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린의 손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린아. 수아의 목소리가 실오라기처럼 들렸습니다. 언니 꼭 살아야 해. 약속해. 아린이 수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역사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8명의 세계적 전문의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18시간 대수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대기실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백 회장, 도준, 할머니까지 모두 왔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8시간째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아의 혈압이 60까지 급락했습니다. 복강 내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혈량이 1만 2,000cc를 넘어섰습니다. 수술을 중단해야 할까요? 보조의사들이 집도의에게 물었습니다. 집도의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언니를 살려주세요. 할머니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출혈이 멈췄습니다. 수아의 생체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식된 골수세포가 생착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기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총 18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완전히 탈진한 모습으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골수 이식이 성공했어요. 초기 생착률이 78%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8시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백 회장과 도준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살았구나. 모든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0여 개의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됐습니다. 인공호흡기, 심박 모니터, 투석기까지. 수술 후 2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시행되는 혈액 검사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린의 건강한 골수세포가 꾸준히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3주 뒤 어느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린을 발견했습니다. 아린이 수아 곁에서 밤낮으로 간병하며 야위어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린아. 수아가 간신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언니, 드디어 깨어났어. 아린이 울면서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매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 동안 긴 회복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수아가 지속적인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 3회 재활 치료와 물리 치료를 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감염을 예방했습니다. 아린이 자신의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24시간 수아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두 자매의 유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경험이었습니다. 아린의 골수가 수아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야. 수아가 아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반 후 마침내 완전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희망나눔 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백혈병과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문 재단이었습니다. 연간 1000명 이상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수아가 재단 개원식에서 말했습니다. 아린은 그룹의 사업 총괄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현했습니다. 직원 복지 확대와 동반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리더가 됐습니다. 3년 후 가을 두 자매가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18년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사거리였습니다. 여전히 군고구마를 파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군고구마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청년에게 술의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월세와 대학 등록금까지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청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자매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린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차창으로 널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내 차 앞으로 수레를 끌고 나갔을 거야.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두 사람이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석양이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어깨에 기대어 걸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수아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어. 아린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진짜 사랑 말이야. 두 자매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수아와 아린이 보여줬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죠. 18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두 자매는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한 유대를 쌓았습니다. 수아의 희망나눔 의료재단과 아린의 윤리적 경영을 통해 그들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난 사람이 인생을 바꿔주는 기적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